사이다 무비튼. 내 이름은 김대식. 부모님과 남동생 김무식. 그렇게 4인 가족이다. 나와 동생은 13살이나 차이가 난다. 부모님은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남동생을 심하게 편애했고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. 당시 중학생이던 난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었고 학원도 다니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었다. 하지만 부모님은 동생도 태어났는데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화만 내고 나에겐 전혀 투자해주지 않았다.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친구들은 입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넌 고등학교 안 가도 되니까 일해 라고 했다.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건 괴로웠지만 부모님이 돈을 대주지 않겠다고 하니 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. 중학교를 졸업하고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를 해서 토목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. 부모님은 여전히 남동생만 편애했고 날 마주치기라도 하면 더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지 마! 돈만 놓고 나가! 폭언을 일삼았다. 게다가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밥도 안 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거실 출입까지 금지당했다.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도 날 이 바보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난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. 5년 정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.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방 안을 확인했더니 지갑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.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지갑을 열어보자 안에 있던 현금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. 거실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가족을 의심하다니 이런 몹쓸 놈! 날 혼내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. 그리고 그때까지 TV에 푹 빠져있던 남동생이 곤란해 보이는 얼굴로 거실에서 나가려고 했다. 그 순간 돈을 훔쳐간 사람이 남동생이라는 걸 눈치챘다. 아무리 건방진 남동생이라고 해도 도둑질이나 하는 인간이 되길 바라진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 몰래 남동생 방으로 가서 추궁하기로 했다. 솔직하게 말해. 네가 내 돈 훔쳐갔지? 내가 그렇게 묻자 동생은 안 훔쳤어! 엄마 아빠한테 네가 의심했다고 이를 거야! 소리를 빽 지르더니 뛰쳐나갔다.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동생을 보고 난 충격을 받았다. 동생의 고자질 때문에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.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? 당장 이 집에서 나가! 소리 지르며 내 짐을 밖으로 마구 던졌다. 그리고 100만 원 송금은 잊지 말고 똑바로 보내! 막말을 내뱉으며 날 밖으로 쫓아내고 현관문을 잠갔다. 이렇게 21살에 집을 나오게 된 난 갈 곳이 없어서 회사 사장님 댁으로 찾아갔다.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자 살 곳을 정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도 된다고 하셨다. 사장님은 내 얘기를 듣고 자기 친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부모는 듣도 보도 못했어 하고 크게 분노하셨다. 그리고 이제 돈은 보내지 마 라고 하셨지만 나에겐 생활비 송금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. 내가 막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아빠가 날 불러서 큰 빚을 졌다고 고백했다. 아빠는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매일 도박만 하러 다녔다.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. 그것도 모자랐는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.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는 말을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다. 얼마 후 난 사장님 댁 근처에 월세집을 구하고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. 가족과 함께 사는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난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하루를 즐겁고 알차게 보내게 되었다. 자유롭게 집에 친구도 초대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생겼다.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 나는 집에 돈을 보내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을 지금보다 늘리고 싶었다. 그런 고민을 사장님께 상담했더니 나에게 독립해서 나가라고 조언해 주셨다. 사장님은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널 지금까지 내가 직접 키웠어. 너라면 독립해서 나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. 날 격려해 주셨다. 게다가 사장님은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셨고 그런 도움 덕분에 난 24살에 토목회사의 사장이 되었다.
한동안은 익숙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매일 밥 먹듯이 야근하느라 힘들었지만 1년이 지났을 때쯤엔 일도 손에 익고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쫓겨난 뒤로 연락 한 번 없던 가족이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.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거침없이 들어오더니 아빠가 넌 회사를 차렸는데 왜 보고도 안 해? 수입이 늘었으면 돈도 더 많이 보내야지. 벌컥 화를 냈다. 이어서 엄마가 장남이니까 동생 고등학교 학비는 네가 내야지 라고 하더니 동생도 그래 이 바보야 큰 소리치며 책상을 발로 찼다. 지금까지 돈을 보내줬다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가 사장이 됐단 소식을 듣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 이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. 그 순간 난 10년간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했고 속마음을 쏟아내기로 했다. 적당히 좀 해! 하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엄마는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한테 이게 지금 무슨 태도야? 격분했다. 내가 나를 언제 키워줬는데?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게 누군데? 반격했더니 그럼 푼돈으로 어디서 큰 소리를 쳐! 라고 일축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일한 돈을 송금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부러졌다. 이제 돈 안 보낼 거야 라고 통보했더니 아빠가 빚 안 갚으면 너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. 그래도 괜찮다고? 라고 묻길래 사실 내 명의로 받은 대출 따윈 없다는 건 이미 안다고 말해줬다. 실은 얼마 전에 차를 바꾸려고 차 전시장에 갔을 때 대출을 끼고 사고 싶어서 이미 있는 대출에 관해서 딜러에게 상담했더니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자기한테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. 바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내 명의로 받은 대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계속 돈을 받으려고 아빠가 거짓말했단 사실을 깨달았다.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당황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가족을 이런 식으로 쉽게 버리면 안 되지. 더 많이 보내줄 필요는 없으니까 적어도 매달 주던 만큼만은 계속 보내줘 하고 애원했다. 이제 돈은 안 보내. 한 번 더 강조했더니 엄마가 동생이 고등학교 중퇴해도 괜찮단 거야? 라고 하길래 난 더 이상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. 당장 여기서 나가고 다시 오지 마 하고 회사에서 쫓아냈다. 그때부터 난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. 그러자 며칠 후 아빠가 다시 회사로 찾아와서는 도박하느라 진 빚에 관해서는 가족들은 모르니까 내가 돈을 안 보내주면 곤란하다고 사정했다. 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여기 오지 마 딱 잘라 말했더니 아빠가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했다.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민폐니까 또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경고하고 돌려보냈더니 아빠는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진 않았다.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된 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. 물론 아빠도 빚 변제가 늦어지면서 가족에게 다 들통났고 엄마한테 크게 혼나면서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. 부모님은 매일 피 터지게 일했지만 동생은 일도 안 하고 도둑질만 해대다가 몇 번이나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. 내 돈을 훔쳤을 때 나중에 커서 소도둑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내 예상이 적중한 것 같다.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세 사람은 매일 미친 듯이 싸우면서 함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한다. 내 얘기를 하자면 집에 돈을 보내지 않게 되고 홀가분해졌을 때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하게 되었다. 상견례 자리엔 당연히 우리 가족은 부르지 않았고 사장님께 부탁해서 가족 대신 오시도록 했다.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. 그런 장인 장모님과 아내를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며 가까운 미래엔 아이도 낳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. 앞으론 부모님과 동생은 있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였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